부산 지역 이슈를 발빠르게 점검하고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산 도심에 미군 55 보급창이 있던 곳은 인근 동천과 함께 하구숲을 이루고 경부선 철길이 지나다니던 곳에는 숲길이, 북항에서 도심을 가로질러 낙동강까지 녹지 회랑이 이어지는 부산. 바로 부산시가 그리는 2040년의 녹지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담은 2040년 부산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이 지난 3일 시민공청회를 통해 발표됐는데요. 내용 중 준공원제라는 다소 낯선 정책 추진이 공개되며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준공원제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 파크시티 추진단의 이동흡 단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단장님께서 수장을 맡고 있는 이 부산시 파크시티 추진단이라는 조직은 어떤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곳인가요? 부산은 바다와 강 그리고 산이 있는 아름다운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과 우리 녹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소홀해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데 산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생활권 내에는 공원이 별로 없다고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크시티라는 것은 뭐냐면 공원과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이 같이 있는 곳, 그러니까 공원과 도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 속에 그리고 공원 같은 도시를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기본적으로 큰 여러 가지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같은 기본 전략,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과 맥도 그린시티, 그다음에 우리 세계 유일의 유해뮤지가 있는 주변 지역을 정비해서 세계 평화 공원화 사업, 그다음에 금정산 국립공원과 주변을 정비하는 계획,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부산시가 추진하는 이 부산시의 준공원제 아마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공원제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공원, 도시공원이라는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이 여가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도시공원을 결정이 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는 공공으로 쓰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0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받았고요. 그래서 공공에서는 토지를 보상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재정으로는 그걸 다 할 수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준공원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시가 도시민을 이용할 수 있게 공공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런 보상 없이 토지 소유자한테 다른 혜택을 줘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네, 이게 특이한 점이 준공원제라는 단어에 준이라는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네네. 공원제와는 어느 정도 시의 역할과 또 권한에서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네. 어느 선까지 시가 공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 준공원제는 공원이 아니라 공원과 비슷하다는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네. 거기서 핵심은 공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유재산을 갖다가 제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 보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준공원제는 제한보다는 보상에 중점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를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 사용료를 내든지 아니면 세금을 면제해 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공원제가 이제 전국 최초로 추진됩니다. 네네. 그만큼 단어도 역시 많이 낯선데요. 정부나 지자체가 도심 녹지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준공원제가 전국 최초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할 때 왜 지금까지 준공원제가 좀 추진되지 못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목적으로 보면 순기능이 되게 많아 보입니다. 이제서야 부산시에서 좀 이 준공원제를 최초로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핵심은 2000년에 도시공원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게 도입이 됐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2020년에 도시공원이 상당수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책은 일몰제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공원을 유지할 건가 거기에 아주 중점적으로 그 정책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부지 사용 계약이라서 토지 소유주와 공원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토지 소유주가 직접 공원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민간 자본을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 이런 것에 좀 제도적으로 중점 줬고요. 다른 지자체도 역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시공원을 계속 유지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보상을 할 것에 정책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이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상 없이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영속적으로 이용할까 고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공원제가 나왔고 또 거기에는 우리 시만의 좀 특성이 있는데 우리 시는 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는 외곽에 산이 많은데 우리는 시내에 뒷산이라고 하는 개념의 산이 많고 이 산이 거의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공원으로 시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먼저 준공원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기존의 도시공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에서 좀 나아가서 이제 부산시의 지형을 고려해서 나온 정책이군요. 네네, 우리 부산시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 네. 그런 준공원제라는 제도가 사지도 보상을 없이 시민들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시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재작년에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심 녹지 공간이 줄어든 것도 이번 준공원제 추진과 연관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시의 일몰제 때문에 면적이 약 30% 정도 되는 공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좀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에 실질적으로 산을 보상을 해서 공원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원으로 해제된 땅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해제된 이후에 개발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해제된 공원은 개발의 위험성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을 못하더라도 토지 소유주가 등산로를 폐쇄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나 이런 일부 도시에서는 벌써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막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주는 사유재산권을 행사를 막는 상황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부산에는 크고 작은 공원이 꽤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원이 있는데 왜 시의 예산을 들여서 녹지 공간을 추가로 조성하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네. 있을까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일부가 부산이 산이 많기 때문에 공원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 시가 전국에 17개 우리 시도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부족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심각한 거는 우리 국내가 아니라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 부산시가 현재 1인당 공원 면적이 12.7제곱미터인데 뉴욕 같은 거는 14.8, 그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건 18제곱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비교를 하면 싱가포르의 인구가 570만 명이고요. 우리 부산시가 320만 명이니까 싱가포르 약 거의 2배 정도 되는 수치인데 똑같은 공원 면적이라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1인당 면적이 배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배가 더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뒤처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공원이 아주 많이 세계적인 도시와 비교했을 때 공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고요. 조금 더 심각한 거는 생활권이 없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주변에 있는 산에 많고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가지 내에는 공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산시가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도심 공원과 녹지 확보를 위해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도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기후가 많이 변하고요. 지구 온난화와 네. 기후 변화가 지금 심각한 전 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녹지의 소중함은 이러한 기후 변화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현대의 공원은 도시 문화와 복지를 넓히고 그다음에 도시 재해를 안전성을 지키고 그다음에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요소인과 동시에 관광 명소로서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공원은 앞과 같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부산의 여러 가지 미래 요소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장소로서 기능을 유지해야 되겠고요.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 공원 녹지가 부산에서 갖고 있는 소중함은 더욱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준공원제가 이제 아무래도 사유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게 추진이 본격화되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사유재산권 침해 갈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가요? 준공원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원을 결정하면 그 순간부터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준공원제는 그런 것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공공이 쓸 수 있는 기간 동안에 한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러한 준공원제로 현재 이제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공원에 산이 있는데 산이 현재 쉽게 개발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또 개인적인 여력으로 개발이 당장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적정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보상을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민원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궁금한 게 아무래도 준공원제는 다른 사람의 땅을 쓰겠다는 것이니까 사유지 소유자가 이제 충분히 공감할 만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혹시 소유자가 찬성을 했다가 네. 도중에 뭐 지정 취소를 원하면은 이에 대해서는 좀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은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할 때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사실은 지금도 약수터나 등산로 우리 여러 많은 시민들이 약수터와 등산로를 이용하고 계신데요. 그게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운동시설 같은 걸 설치하거나 이럴 때 일선 지금 구청이나 시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각종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소송에도 들어오고 네. 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토지 소유자하고 정당하게 협의를 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제도를 좀 보완하면서 네.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혹시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그럼 준공원제로 지정이 예정되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시에서 대표적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지금 우리 부근에 있는 산지들 있지 않습니까? 뭐 고덕산, 승악산이나 기장에 많은 산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기존의 약수터나 시민들이 운동시설을 설치한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 분이 우리가 뽑았을 때 한 95개소 정도 되는데 그런 곳이 우리가 일차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추가로 우리가 봤을 때 시민들이 쓸 수 있는 휴식시설이나 등산으로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그런 것도 추가로 발굴해서 할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거의 다 사유지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와 원활한 협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좀 이해시킬 예정이십니까?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분들은 현재 산지에서 개발을 어느 정도 못한다고 생각하시거나 개발이 당장 못한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랑 기간 어느 정도의 기간을 그다음에 얼마 동안에 우리가 하겠다. 어떤 시설 유치하겠다. 그다음에 중간에 아니면 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에 어떻게 그것들을 정리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은 설득이 잘 되면은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혹시 지금까지 지정이 예정된 그 장소들에서 사유지들에서 갈등은 없었나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네. 등산로로 쓰시는 지금 많은 시민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쓰시는 등산로이지만 알고 보면 다 사유지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네. 그래서 그런 장소를 일부 뭐 철조망을 쳐서 못 쓰게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구청이나 시청에 와서 사용료를 내라고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소송까지 해가지고 약수터를 폐쇄하겠다라고 네.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상황입니다. 혹시 부산에서 조성하거나 혹은 조성 예정인 공원은 얼마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 1,000개소가 넘는 공원이 있는데요. 네. 시민들이 이걸 실질적으로 체감하거나 느끼시기엔 좀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방향을 찾고 있는 방향은 우리 공원의 서비스 수준을 좀 향상하고자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권에 좀 다양한 형태의 주제공원들을 좀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들이 좀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공원, 네. 그다음에 재난 공원이 방재나 재난에 좀 대피소나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재 공원, 그다음에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레포츠 공원 같은 특화가 된 시설들을 좀 늘려 그러고요. 작은 지역의 작은 단위로 있는 게 어린이 공원인데 실제적으로는 지금은 어르신 계층에 노인 계층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 공원을 모든 공동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체 공원으로 반영을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원 내에 다양한 관광 자원을 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산업유산, 그다음에 예술,
그다음에 국제교류 그런 아주 좀 새로 부산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주제를 넣는 공원을 만들까 하고요. 기존에 있는 공원들이 낙동강에 많은 공원들이 있는데 낙동강에 있는 공원들이 실제로는 접근성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철길이나 도로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원들을 시민들 생활권에 연결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연결성을 확충을 할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산을 벗어나서 그 낙동강과 북항을 연결하는 서면 내 사상 지역에 뭐가 있냐면 동서고가도로, 경부선 철길, 동천, 55 보급창이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활용을 해서 도심을 가로지른 대규모 녹지 회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공원이 시민에게 주는 순기능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원의 순기능은 뭘까요? 공원은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네. 그다음에 그 시민들이 여가의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요소도 있지만 요즘엔 더 나아가서 시민들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원 내에 다양한 문화 활동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 활동이 또 고용 증대에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 지금 많은 고령화되면서 건강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건강의 요소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갖고 있는 기능은 도시 내에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충분히 살리면 부산이 더 미래 발전적인 쾌적한 도시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살고 싶은 부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민들은 좀 준공원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시민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가 준공원제 얘기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산이 네. 일상적으로 쓰시던 곳이 사유지였구나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우리 일선에서는 토지 소유자와 분쟁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다 깨닫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걸 잘 모르시고 계셔서 네. 일단 이게 사유지였구나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문제를 좀 깨우치신 것 같고 그런 문제 인식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보존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에 좋은 훌륭한 제안이다라고 네. 많이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새로운 제도인 만큼 준공원제의 안정적인 추진과 또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마련해 두어야 할 근거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조례 제정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부분도 고려되고 있습니까, 현재? 네, 이게 저희 준공원제가 일종의 법제화가 되기 위해서는 조례에 들어가야 되고요. 최우선적으로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만 실제 실현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구체적인 계약의 기간, 그다음에 계약의 여러 가지 방법, 대금 보수는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고 지불할까, 그다음에 중도의 해제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좀 연구해야 될 사항이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잘 정리를 해서 조례에다가 얹어서 준공원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시 파크시티 추진단이 바라는 부산의 준공원제로 완성된 도심공원의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부산은 산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어디서도 다 보여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진짜 한 30분 이내면 다 산에 가실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는 개인일지라도 이 산이라는 자산은 시민들 모두의 공공의 자산이고요. 시민들 모두가 향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걸 우리 시가 보상을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영원히 보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의 재정의 형편이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부산시에 있는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준공원제를 통해서 우리 이 부산에 있는 많은 산들이 잘 보존이 되고 시민들이 영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산 시민들이 이제 준공원제로 인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준공원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부산시 준공원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착으로 타 지자체의 선례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